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의 박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 세 분 모시고 피해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분 오셨는데 목소리로라도 인사를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시면 먼저 어느 분부터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먼저. 예, 예, 저는 이제 직원 자서 당사자인데요. 예. 회사에서 그 직원이라는 이유로 네. 그 뭣도 모르고 이제 하라고 해서 이제 직원 자서를 하게 됐는데, 네. 이 직원 자서를 아직까지 그래서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회사는 좀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다 해결해 주기로 해놓고서 네. 아직까지도 지금 뭐 네가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지금 네. 진행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이게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직원 자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원 자서 그러면 좀 용어가 되게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용어대로 한번 풀어보면 직원 자서지 않습니까? 자는 스스로, 그리고 서는 서명하다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스스로 서명을 했을까요? 대출 약정서, 분양 계약서에 직원이 스스로 서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분양 계약서는 뭐 부동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를 사는 계약서인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 돈으로 다 그거를 현금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 약정서, 대출 계약서에 직원들이 스스로 서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스스로 자자가 정말 자기의 진의에 의해서 진정으로 거기에다 서명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문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투자는 자기 책임이고 자기의 몫이니까. 그런데 투자를 안 했고 남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강제로 시켰겠습니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 직원들의 고충과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 자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직원 자서는 다인그룹이라는 다인건설이라는 시공사로 시작한 어떤 시행사 전국 29개로 이루어진 다인그룹이라는 데서 전국 32개 현장에 5천여 세대의 오피스텔과 상가, 아파텔 등등을 짓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직원들 명의로 자서를 강요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퇴사한 지금까지도 자서한 그걸로 인해서 매달 중도금 이자를 몇백씩 납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거액의 채무 부담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간략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다인 사건의 직원 자서 문제입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아까도 자서를 스스로 했다고 하는데, 네. 분명히 처음에 최초에 회사 임원이 현장을 돌면서 네. 준공이 나면 네. 다시 시행사에서 회수를 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네. 이런 식으로 권유 비슷하게 혹여나 또 강요 비슷하게 네. 안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회사를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접촉을 하고 권유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게 해서 4건의 금액이 총 대출액이 10억이 넘거든요. 네. 그 넘음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혼도 당하게 됐고 집도 뺏기게 됐고 살 주거지가 없다고 하니 뺏기게 된 상황에서 좀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저 같은 경우가 있지만은 많이 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소송을 걸고 있지만은 네.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 네. 회사가 이자를 내주겠지.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우리가 좀 단합해서 좀 진행을 해갔으면 좋겠고요. 변호사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네. 어떻게 조언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힘드신 사정을 뭐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인 그룹의 직원분들 대부분이 그런 고통 속에 지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건, 과거에 리딩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과거 10년 전, 뭐, 하우스 푸어가 많이 뭐 창궐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한번 또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맡았던 사건이 이제 풍림산업과 벽산건설의 직원 자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리딩 케이스 중에 하나가 풍림산업이 2012년, 뭐 13년 정도에 이제 국민은행을 상대로 풍림산업 직원들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1, 2심에서는 직원들이 패소를 했어요. 직원 자서가 본인이 직접 서명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그 국민은행 쪽에서 직원 자서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채무가 직원 스스로 부담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회사 쪽과 서로 얘기를 해서 협의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원들의 채무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이 판결이 됐고요. 고등법원에서 화해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화해 결정은 회사에서 국민은행 쪽에서 결국 뭐 대법원이 얘기한 그런 조건으로 판결이 나지 않게끔 조정 결정문 뭐 그 합의서를 썼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딩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다인 직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 쪽에서 허위 사실이나 뭐 이상한 비방, 사실 왜곡 등으로 소송 자체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리딩 케이스나 본인이 뭐 주변 법률 전문가나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꼼꼼히 물어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같이 동참해서 이 고통에서 같이 벗어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분이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질문을 드려가지고, 연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저랑 같이 근무를 했었고, 지금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지금 말씀은 못 하시지만 네, 이 자선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러니까 그 유언비어라고 할까요? 네, 네, 채무 부존재는 무조건 진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겁을 먹고, 네,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지만 회사를 믿었고, 저희가 재직했던 회사를 믿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을 했었는데, 네, 준공이 나면 네, 준공이 나고 이 완공이 되면 네. 모든 이 자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에 와서 아직 준공도 안 된 현장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 사태가 네, 준공이 되면은 과연 다 해결이 날 수 있는 건지,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형식이 될 거며, 만약에 안 난다고 하면은 저희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준공이라는 얘기는 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뭐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건물이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가 뭐 완공돼서 준공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물리적으로 땅 위에 우뚝 솟아 있지만, 그 건물과 관련된 채권 채무 관계, 즉 돈의 관계의 문제를 푸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동산 PF 사업, 분양 사업은 기본적으로 땅을 사서 거기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건물을 준공을 시키고 건물을 준공한 뒤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거기에 돈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준 뒤에 시행사가 나머지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준공이 된다고 해서 그 돈 문제가 같이 함께 해결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준공을 위해서 사업자금을 여기저기서 빌려왔던 거 아직도 많은 돈이 연체가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가압류 가처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수익자들도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야 될지 그것도 헷갈리고 있는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청업체들 돈 많이 못 받아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된 곳도 많고 그리고 직원 자서 문제도 여전히 걸려 있고요. 그리고 수분양자들 이자 못 받은 거, 선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해지자들, 그리고 이전 등기 받음에 있어서 뭐 늦게 받은 거에 대한 지체상금, 이 모든 것이 다 돈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우뚝 솟아 있고 준공이 됐다고 해서 이 돈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고 보이십니까? 그걸 누가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풀어주는 노력은 오동석 회장이 하지 못하고 할 생각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대구 1차 사건에서도 그 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제안을 했고 뭐 1년 반, 2년 동안 다인 쪽하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다인 쪽의 의지 부족과 능력 부족입니다. 저는 지금 뭐 동성로 현장이나 물금 쪽에서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재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지 않고 문제 본질 자체는 그대로니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네, 이상입니다.